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왜 어떤 여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들이 줄을 서고 어떤 여성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도 무시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남자를 반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외모나 스펙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여성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자신감,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 요소, 자립심과 독립성, 꿈과 목표에 대한 열정, 파트너로서의 지원 능력, 에너지와 분위기의 영향력, 희소성을 통한 가치 상승, 삶에 대한 열정적 태도, 감정적 연결과 이해, 그리고 종합적인 매력의 조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남자들을 완전히 매혹시키는지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모르면 평생 진짜 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를 반하게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매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처음에는 예뻐 보였는데 알아갈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매력과 겉모습의 차이예요.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거든요. 마치 좋은 와인이 숙성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진 씨라고 부를게요. 수진 씨는 솔직히 말해서 미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정말 잘생기고 스펙 좋은 남자들까지 수진 씨에게 관심을 보였죠.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진 씨보다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남자들이 수진 씨에게만 끌리는 걸까? 하지만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미스터리한 면이 있으면서도 진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꿈과 열정이 있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말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감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예뻐, 나 잘 나가 이런 식의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와요. 수진 씨도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도 나의 일부야 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수진 씨는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라면도 자주 태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요리 진짜 못해. 근데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어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태도가 남자들을 매혹시켰던 거예요. 가짜로 완벽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서도 당당한 모습 말이에요.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외모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장점, 능력적인 장점, 경험에서 나온 지혜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도 받아들이세요.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단점도 여러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자세와 목소리도 중요해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목적을 가지고 걸으세요. 명확하게 말하고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나는 이곳에 속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 요소예요. 남자들의 DNA에는 추구하고 해결하고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미스터리를 만들기 위해 애매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의 상상력이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기만 하면 돼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민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지 씨는 데이트할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했어요. 첫 만남부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계획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남자는 처음에는 이 여자 정말 솔직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었거든요. 마치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아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지혜 씨는 달랐어요. 남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예요. 좀 복잡하지만 오늘의 저를 만드는데 기여했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꿨죠. 남자는 다음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혜 씨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미스터리 요소의 힘이에요. 미스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있어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세요. 오늘은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웃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일은 사색적이고 조용하며 책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런 대조가 남자들을 매료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차원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남자들은 깊이를 탐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줄 때 그들은 저항할 수 없어요. 미스터리는 정보를 감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생각하거나 느끼는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 말고 자제하세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해봐요. 그 문자가 여러분을 놀리거나 도전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즉시 반응하는 대신 시간을 가지세요. 답장할 때는 침착하고 장난스럽거나 약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에 대한 이런 미묘한 통제가 강한 매력을 만들어내서 남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요. 어떤 분들은 비밀스러운 것이 남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대게 하는 거예요. 미스터리를 조성할 때 여러분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나씩 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아하게 그것을 이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자립심과 독립성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남자는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여자를 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사소한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그의 목적 의식을 키워주거든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 그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는 파트너예요. 독립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설 수 있지만 당신 옆에 서고 싶어요. 이게 일시적인 매력과 지속적인 연결의 차이를 만드는 메시지예요. 제가 상담했던 혜진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혜진 씨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취미 활동도 그만두고 오직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좋아했어요. 이 여자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니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남자친구는 혜진 씨에게 너무 의존적인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혜진 씨는 충격을 받았죠. 사랑한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였어요. 반대로 소영 씨는 달랐어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자신만의 삶을 유지했어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취미와 목표도 포기하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이미 다른 약속이 있으면 미안해.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내일은 어때?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여자라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독립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만의 열정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취미든 직업이든 창의적인 활동이든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하는 걸 찾고 그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남자가 여러분이 그 외의 것에 흥분하는 걸 볼 때 그는 존경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낄 거예요. 게다가 그는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 상태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여성이라는 걸 말이에요.
독립성은 혼자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것을 굳건히 지키시나요? 남자가 모든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동등하게 기여하시나요? 진정한 독립성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걸 의미해요. 관계에 자신의 강점, 아이디어, 관점을 가져오는 사람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독립성을 존경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건 미묘하지만 강력한 매력이에요. 스토아 철학과 자제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소유한 여자는 존경을 요구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존경은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예요. 하지만 독립성은 여러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걸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자신감과 명확함을 가지고 그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건 그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걸 보여줘요.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꿈과 목표에 대한 열정이에요. 남자를 진정으로 매혹시키는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그건 야망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 속의 불꽃, 목표를 설명할 때,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결에 그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이 남자에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에 끌려요. 그건 그들 자신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야망 있는 여자는 그에게 영감을 줘요. 파트너가 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에너지원이죠. 야망은 명성이나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걸 추구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야망이 회사를 시작하는 것, 책을 쓰는 것, 사랑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뭐든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건 남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등대가 돼요. 제가 상담했던 은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지 씨는 원래 꿈이 많은 여자였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했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연애에 집중하자면서 자신의 꿈을 뒤로 밀었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나만 바라봐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요즘 내가 재미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은지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친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오히려 재미없다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은지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꿈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은지 씨는 다시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업을 위해 공부하고 여행 블로그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은지 씨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내가 정말 빛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은지 씨의 열정이 남자친구에게도 영감을 준 거예요. 야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그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빛나고 집중력이 영감을 주고 흥분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야망은 여러분 안에 무시할 수 없는 불꽃을 일으키고 남자들은 그 불꽃이 완전히 매혹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야망은 진실해야 해요. 남자들은 누군가가 겉모습만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불쾌감을 줘요. 진정한 야망은 내면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실한 곳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의 야망은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가 돼요. 야망은 행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길이 험난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이 용기와 우아함으로 꿈을 추구하는 걸 볼 때 그는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그에게 여러분이 큰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야망은 여러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공유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남자와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걸 성과 목록이나 할 일 목록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대신 그에게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왜 중요한지 공유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 여정에 대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게 뭔지 말해주세요. 이런 취약성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남자가 여러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한 가지 두려움을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의 야망이 남자를 위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남자라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영감을 받을 거예요. 만약 남자가 여러분의 추진력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여러분의 야망을 강점으로 미래를 함께 건설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로 만들 자질로 볼 거예요. 야망은 또한 기준을 설정해요. 그건 남자에게 여러분이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상과 그에게서 더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거죠.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요. 그는 여러분을 자신의 장점을 끌어내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전하는 사람으로 볼 거예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파트너로서의 지원 능력이에요. 이건 정말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이에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원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을 하거나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개입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진정한 지원, 깊은 신뢰와 매력을 구축하는 종류는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경청하고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남자에게 이런 종류의 지원은 그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깊이 갈망하는 약점이에요. 남자들이 직면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종종 사회적 기대라는 짐을 짊어져요.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 단호해야 한다는 압박감, 항상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강인한 외면 아래에는 그들은 판단받지 않고 취약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갈망해요. 이게 바로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지원은 그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힘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그의 과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정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희 씨의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정희 씨는 처음에 남자친구를 도우려고 온갖 조언을 했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희 씨가 방법을 바꿨어요. 조언하는 대신 그냥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지쳐있을 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준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남자친구가 정희 씨에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원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를 격려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공유할 때 여러분은 그걸 무시하나요? 아니면 진정한 흥분을 표현하나요? 그의 잠재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그의 자신감을 높이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과 여러분을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원은 진실해야 해요.
남자들은 누군가가 과도하게 굴거나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을 때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지원은 희생이 아니라 힘에서 비롯돼요. 동등한 기반에 서서 고갈된 곳이 아니라 풍요로운 곳에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공감이 여러분의 가장 큰 도구가 돼요.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때로는 그가 느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힘들어 보이네요. 필요하면 제가 여기 있어요. 같은 간단한 말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감성 지능은 그에게 여러분이 그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원은 그의 문제에 자신을 잃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보다 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지원은 경계를 존중해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고도 관심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이 균형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원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해요. 남자들은 항상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곁에 있을 때 그들은 깊이 알아차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불편할 때도 나타나는 조용한 순간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를 격려하는 시간들. 이게 신뢰, 충성심,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순간이에요. 여섯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와 분위기의 영향력이에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러분을 처음 볼 때 그는 즉시 여러분을 느껴요. 여러분이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 여러분이 바라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적 존재감의 미묘한 뉘앙스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외모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무언의 신호들 말이에요. 이건 매력의 침묵의 언어이며 말보다 훨씬 강해요. 존재감이라는 건 기술이에요. 어깨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부드럽지만 의도적으로요. 여러분은 접근하기 쉽고 강력해 보여야 해요. 반면에 움츠린 자세, 팔짱을 끼고 아래를 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건 무심코 불안감이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감은 자세를 넘어서요. 그건 여러분이 공간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요.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가 여러분을 매료시켰을 거예요. 여러분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로 방에 들어서면 파급 효과가 발생해요. 사람들은 그걸 즉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미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나 씨는 외모로는 그저 그런 편이었어요. 하지만 미나 씨가 어디에 나타나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미나 씨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미나 씨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로 에너지였어요. 미나 씨는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었어요. 미나 씨는 자신만의 향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은은한 향이었죠. 그리고 항상 깔끔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미나 씨가 입으면 특별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미나 씨가 자신감 있게 입었거든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향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향기는 매력에 강력한 역할을 해요. 미묘하고 특징적인 향기는 여러분이 방을 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미묘함이에요.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기를 원해요. 둘째는 자기 관리예요. 몸단장은 신체적 존재감의 또 다른 면이지만 종종 간과돼요. 트렌드를 따르거나 화장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관리된 머리카락, 건강한 피부, 손톱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거예요.
셋째는 개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입는 옷은 여러분의 개성을 반영하고 자신감을 높여야 해요.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예요.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든 캐주얼한 청바지와 티셔츠든 그게 여러분을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존재감은 외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남자들은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여성에게 끌려요. 진정한 호기심으로 듣고 자유롭게 웃고 따뜻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대화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 연결은 매우 강력해요. 신체 언어, 에너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더 잘 조절하게 돼요. 이런 높은 인식은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투영할 수 있게 해줘요. 신체적 존재감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을 기억에 남게 만드는 건 불완전함이에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방식, 농담을 들을 때 약간 크게 웃는 방식, 무언가에 흥분할 때 눈이 빛나는 방식. 이런 특이점들이 여러분을 진실하게 만들고 남자를 여러분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미묘함이 종종 거창한 제스처보다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특히 신체적 존재감에 해당돼요. 시끄럽거나 화려한 행동으로 주의를 끄는 게 아니라 쉽게 남자를 끌어들이는 조용한 매력을 만드는 거예요. 존재감을 마스터하는 데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는 걸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똑바로 서고, 조금 더 웃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자신감과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저항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많은 걸 말해줄 거고, 남자는 여러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일곱 번째 포인트는 희소성을 통한 가치 상승이에요. 이건 좀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경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스포츠나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계에도 적용돼요. 남자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나 누군가를 보면 경쟁자를 능가하려는 본능이 발동해요.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경쟁 본능을 미묘하게 촉발하여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경쟁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남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가 자신의 게임을 향상시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가 있거나 높이 평가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는 여러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가치는 가치를 끌어당겨요.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볼 때 우정을 통해서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든 그의 관심은 급상승해요. 그가 여러분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 상이 되고 그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수진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진 씨는 원래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남자가 관심을 보이면 바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방법을 바꿨어요.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해도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어요. 메시지에도 바로 답장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케줄을 우선시했어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역학을 성공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이 친구들과 웃고 자신 있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걸 볼 때 이건 모든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이 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관심에 매우 선택적이라는 걸 그에게 보여주세요. 모든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거나 그에게 맞추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 마세요. 이건 차갑거나 무례하게 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심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닐 때, 그건 남자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관심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교 모임에 있고, 그도 거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빛을 발산하세요. 이건 그를 무시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번창하는 여성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묘한 경쟁 요소는 자연스럽게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거예요. 불안을 유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과 가치를 발산하면 남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깊은 인상을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철학자들은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라고 조언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스스로를 대변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자존감과 독립성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요. 남자들은 미묘한 도전에 끌려요. 그게 그들의 성공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약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조작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높은 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기대감을 조성해요. 남자는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흥미로운 사람으로 볼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더 투자하게 돼요. 이 투자는 여러분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요. 경쟁 본능은 드라마나 질투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을 자신의 강점을 끌어내는 사람으로 볼 때 그는 자연스럽게 도전에 맞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강요된 게 아니라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연결이 더 깊어지는 때예요. 여덟 번째 포인트는 삶에 대한 열정적 태도예요. 여자가 자신의 열정을 전달할 때 그건 어떤 남자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돼요. 열정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자석과 같아요. 그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게 뭔가요? 예술, 음악, 여행, 요리, 아니면 깊이 관심을 갖는 대의명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여러분이 그 열정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게 돼요. 왜 열정이 매혹적일까요? 남자들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여성, 즉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에 몰입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요. 왜일까요? 그건 진정성, 자신감, 정서적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기 작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에너지예요. 매력은 여러분이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최근의 모험 또는 추구하고 있는 꿈에 대해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방식, 여러분의 목소리가 흥분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때 남자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열정은 또한 영감을 줘요. 여러분이 의미 있는 무언가와 깊이 연결될 때 그건 남자가 자신의 열정과 꿈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해요. 이 역동성은 아름다운 에너지 교환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 공유된 흥분 속에서 강력한 연결이 형성돼요. 제가 상담했던 지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은 씨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도시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남자들이 사진이 취미야?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각 사진 뒤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은 씨의 눈이 빛나면서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그 열정이 남자들을 매혹시켰던 거예요. 한 남자는 당신과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당신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열정은 취미나 오락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삶 전반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인가요? 호기심과 용기로 도전을 받아들이나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까? 열정적으로 살 때 모든 상호작용은 마법을 창조할 기회가 되고 남자는 주목할 거예요. 분명히 말이에요. 만약 명확한 큰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열정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일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어요. 핵심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에 있고 열정적일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변해요. 이 아이디어는 주도성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돼요. 열정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맞는 방향으로 향하게 해요. 여러분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할 때 여러분의 열정은 내면의 힘을 반영해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열정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요. 누군가의 흥분에 휩쓸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한 이야기, 그들이 보여준 기술, 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일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열정의 힘이에요. 열정이 평정심과 균형을 이룰 때 더욱 강력해져요. 너무 강렬하거나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근거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균형은 남자를 끌어들이고 투자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존재감을 만들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빛나게 하세요. 하지만 그를 흥분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열정은 전염성이 강하며 그것을 교환할 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요. 아홉 번째 포인트는 감정적 연결과 이해예요. 감성 지능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것이 감성 지능의 힘이고 더 깊은 수준에서 남자와 연결되는 가장 심오한 방법 중 하나예요. 남자에게 파트너의 감성 지능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와요. 그것은 취약성, 이해, 신뢰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갈망하는 것들이죠. 감성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감성 지능은 자신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인식, 둘 사이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남자들은 종종 감정을 누르도록 훈련받아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견디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깊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판단이나 압력 없이 그러한 감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감성 지능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돼요. 표면 너머를 보고 그 아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상호작용에서 감성 지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매우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들어요. 남자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을 때 끼어들거나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대신 그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의 어조, 신체 언어, 그리고 말 뒤에 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수준의 조율은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요. 공감은 감성 지능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의 감정에 그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힘들어 보이네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흥분하고 있다면 그의 기쁨을 공유하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러한 간단한 인정은 그가 여러분이 그의 경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해요.
감성지능은 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상호작용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받아요. 침착함, 명확성, 연민으로 상황에 접근하면 그것은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요. 자기 조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요. 이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그의 삶에서 안정의 원천이 돼요. 감성 지능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종종 말보다 행동을 통해 연결돼요. 감정에 대한 긴 대화를 하는 대신 그의 감정에 맞는 활동을 제안하세요.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조용한 저녁 산책이나 아늑한 영화 감상과 같은 편안한 활동을 계획하세요. 그가 에너지가 넘친다면 하이킹이나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함께 참여하세요. 이러한 공유된 순간은 그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해요. 감성 지능은 항상 동의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공감과 진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무언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갈등보다는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대신 때때로 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대신 연결을 촉진해요. 감성 지능은 또한 언제 자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해요. 항상 감정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에게 스스로 처리할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의 독립적인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균형을 이뤄요. 감성 지능은 실질적이고 깊은 연결을 구축해요. 감성 지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취약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지 못해요. 그를 위해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은 파트너 이상이 돼요. 여러분은 그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결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어요. 감성 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서 초능력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것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관계의 깊이가 커지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개념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것은 남자를 모든 수준에서 사로잡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가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은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에요. 마지막 10번째 포인트는 종합적인 매력의 조화예요. 그를 사로잡는 미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감정적, 육체적 매력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진정으로 남자를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음의 조화로운 조합이에요. 자신감, 독립성, 미스터리, 열정, 감성지능. 이 모든 것을 결합하면 여러분은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남자를 모든 수준에서 사로잡는 기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제나 조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난 후에도 오랫동안 인상을 남기는 방식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묘한 매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남성에게 유혹은 종종 미묘함에서 시작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약간의 장난기를 더하세요. 기다려봐야 알겠죠.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예요. 이러한 매혹적인 작은 순간들은 그를 더 많이 원하게 만들어요. 유혹은 말뿐만 아니라 미묘한 신호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만지는 방식이에요. 웃을 때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붙잡는 방식. 이러한 제스처는 미묘하지만 감각적인 연결을 만들어 그에 대한 매력을 더욱 깊게 해요. 핵심은 진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따뜻함과 에너지는 계산된 움직임보다 더 강력해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 만들기도 중요해요. 남자들은 공유된 경험,
특히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에 큰 영향을 받아요. 일상에서 벗어난 순간을 만드세요. 즉흥적인 여행, 예상치 못한 활동, 또는 단순히 도시의 새로운 지역을 함께 탐험하는 것. 이러한 모험은 그가 항상 여러분과 연관시킬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는 마음과 마음에 남는 거예요. 유혹은 강함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확고하고 침착할 때 여러분은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매혹적인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해요. 강함과 부드러움 사이에 이러한 균형은 근거가 있으면서도 짜릿한 역동성을 만들어요. 유혹은 끊임없는 추구가 아니라 그를 계속 참여시키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다음 상호작용은 가볍고 장난스럽게 하세요. 이 흐름은 정체를 막고 관계를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유지해요. 그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는 항상 여러분을 탐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의 꿈과 욕망을 이해하기도 중요해요. 유혹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의 꿈과 욕망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나요? 무엇이 그를 흥분시키나요? 그의 야망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 상호 존중과 감탄의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가 열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꿈을 공유하세요. 이러한 에너지 교환은 관계를 강화하고 그를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여러분이 웃는 방식, 듣는 방식, 모든 상호작용에 자신의 존재감을 온전히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남자들은 이상형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와 사랑에 빠져요. 기쁨, 연결, 발견의 순간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잊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유혹은 일관성에서 번성해요. 거창한 제스처나 덧없는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몇 번이고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실하고 지적이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져요. 그는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건설하고 싶은 사람으로 볼 거예요. 이제 모든 여성이 알아야 할 남자의 10가지 약점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변화시키고 사랑과 연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힘을 갖게 돼요. 그것은 최고의 자신이 되는 동시에 그와 깊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를 마스터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장하고 진화하며 관계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진실하고 계속 빛나세요. 자, 지금까지 남자를 반하게 만드는 10가지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자신감,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 요소, 자립심과 독립성, 꿈과 목표에 대한 열정, 파트너로서의 지원 능력, 에너지와 분위기의 영향력, 희소성을 통한 가치 상승, 삶에 대한 열정적 태도, 감정적 연결과 이해, 그리고 종합적인 매력의 조화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매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진짜 좋은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변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은 연애 꿀팁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해 본 것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여성이 되세요.